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19년 10월 3일 목요일 저녁 퇴근길입니다. 일찍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빨리 못 들어갔고요. 오늘 토요일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 내일 교회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 퇴근길에는요 지식산업센터의 대출은 그러면 계속 상환하지 않고 연장되느냐, 어저께 어느 분께서 그 대출 부분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대출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제 3년이라는 것을 그분이 이렇게 언급해 주셨는데, 3년이라는 거는 지식산업센터가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에게 통용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기업체에게 줬던 관례와 이런 부분들이 대출 부분에 있어서는 3년 동안을 거치 기간을 줬죠. 정책 자금을. 그리고 나머지 5년 동안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가 굉장히 고금리일 때였기 때문에 이게 굉장한 메리트로 작용을 했습니다. 3년 동안은 이자만 내시면 된다. 이게 그래도 이자 비용이 훨씬 저렴하고 월세로 있는 것보다 낫다, 이런 개념이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정책 자금 자체가 사실은 많이 무색해졌습니다. 오늘도 생각을 해봤는데, 예전에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할 때만 해도 엔화 자금이 있었습니다. 엔화 자금. 일본 돈을 갖다가 빌려서 일본 엔화 금리로 이렇게 돈을 빌리는 자금이었는데요. 그때 엔화 자금 금리가 이제 일반 시중 우리나라 금리가 한 8%, 9% 그 정도 될 때 엔화 자금이 2% 후반, 3% 초반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금리하고 비슷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엔화 자금을 써서 득을 봤던 사람들도 있었고, 이 엔고, 엔저 이걸로 인해 갖고 굉장히 어렵게 빠져버렸던 이런 기업들도 상대적으로 있었습니다.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3년 동안은 이제 거치 기간을 뒀기 때문에 모든 일반 은행, 1금융권의 은행에서 대출을 취급할 때 기본적으로 3년의 거치 기간을 기본적인 설정으로 둡니다. 기본적인 설정으로. 요거는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자기 본인의 자금과 그 다음에 본인의 상환 능력과 본인의 금융에 대한 상식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이거는 은행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거치 기간을 좀 더 줄 수도 있고요, 거치 기간을 좀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적인 부분도 현재 시점에서 고정금리로 확정을 해서 갈 수도 있고 변동금리로 갈 수도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예측을 해서 나는 뭐 앞으로 향후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나는 변동금리로 가고 싶다. 아니지만 나는 향후에 금리가 올라갈 확률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나는 고정금리로 아예 지금 정확하게 픽스하고 가겠다. 5년 동안을. 이런 식으로 충분히 조율을 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3년 동안을 안정적으로 그 회사에서 이자 수익을 받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식산업센터는 그러면 계속 대출을 70%, 80%를 계속 쓸 수 있느냐? 아니죠. 은행에서 맨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 거치 기간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얼마씩 상환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상환을 하라고. 그런데 여기서 나는 상환할 생각이 없이 좀 더 쓰고 싶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금융은행이 한계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겁니다. 딱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의 은행이 한계가 아니기 때문에 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고, 대한민국의 은행이 한계가 아니기 때문에 거치 기간을 한 번 더 두고 다른 은행으로 똑같은 조건으로 바꿔 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 영상 사실 우리 제협력님들 많이 보시는데 좀 이해해 주세요. 그냥 영업 비밀에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어떡해요. 저는 일단은 제협력님들한테 득대자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실제로 분양받으실 이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하실 분들에게 좀 위하는 방송이니까 제협력님들 몇 분들 좀 이렇게
유쾌하게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개념입니다. 1금융권,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이 세 개 은행에 따라서 이제 거치 기간이 지나고 실제로 상환하게 되었을 때 좀 더 이렇게 상환할 여력이 안 되고 좀 더 쓰고 싶을 때 은행을 바꾸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은행마다 이제 그 부동산 임대 사업을 대하는 그 감도가 약간씩 다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부동산 임대하는 사업자에게는 대출을 좀 꺼려하는 은행이 있고요. 대출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주는 은행이 있습니다. 이건 또 시기적으로도 조금 차이가 납니다. 시기적으로도 어떤 시기에는 부동산 대출을 좀 더 많이 해주는 경우가 있고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시기적인 부분, 경기적인 부분하고 좀 밀접하게 연관이 되고 정책적인 부분하고도 좀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분양을 받아서 지식산업센터는 은행권에, 그것도 대한민국의 제1금융권에 대출을 받는 물건이기 때문에 1금융권과 거래를 합니다. 근데 이 1금융권과 이렇게 그 한 개가 아닌 서너 개가 있는 이 1금융권과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전략적으로 잘 이용을 하신다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금리도 조금 더 낮출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금융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될 수 있고, 꼭 뭐 상환을 한다 안 한다라는 개념보다 자금력이 있으면 상환을 해 놓으면 얼마든지 추가적으로는 이렇게 더 담보로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받아서 쓸 수 있는 여력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금이 될 때 상환을 하셔도 되고, 만약에 상환할 여력이 안 되신다고 하시면 또 얼마든지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이 금융권적인 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적으로는 충분히 그 가능은 하다, 이렇게 연장해서 쓰는 게 가능은 하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좀 대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퇴근길에는 이 정도 영상이 마치고요. 또 이제 들어가서 또 즐겁게 우리 아이들과 행복하게 또 저녁을 보내고 또 이따가 자고 새벽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또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